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3개 시간입니다.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이어가죠. 조국 법무장관이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선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벌써 나왔는데 요걸 자신의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방금 전에 표명을 한 것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삭발 릴레이에 쏠리는 뜨거운 관심 준비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얘기죠? 네네. 어제 오전에도 자유한국당 삭발 릴레이는 이어졌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송영선 전 의원, 오후에는 이제 강효상 의원까지 머리를 이제 밀었습니다. 네. 그 한국당 삭발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면서 SNS 등에서는 이 황교안 대표가 삭발하는 모습을 활용한 다양한 패러디물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얼핏 봤어요. 네네. 애초에는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진행하는 일종의 시위였는데 네. 이제는 삭발 릴레이 삭발 이제 그 자체가 관심과 놀이의 대상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놀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무튼 네네. 근데 외신도 지금 보도하고 있다면서요. 예, BBC가 꽤 주요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제목이 한국의 정치인들은 왜 머리를 깎나인데요. 이 삭발 릴레이를 단순히 이제 중계 보도하는 한국 언론보다도 심층적으로 이 현상을 짚었습니다. 네. 예컨대 이제 삭발이라고 하는 행위의 뿌리가 이제 한국의 유교적 문화에서 비롯했다는 점, 또 과거 60, 70년대 이 군사 정권 이 시절 독재에 저항하거나 이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네. 활용됐다라고 하는 점도 풍부하게 좀 짚었습니다. 저 어릴 때 외웠는데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회상이 효지시하라. 그게 대표적이죠. 예, 그렇죠. 예. 잘 그리고- 외우고 있죠. 네. 쓰라면 잘 못 쓰겠고. 네. 네네. 네. 그 BBC 이외에도 뭐 미국의 폭스뉴스라든지 뭐 뉴욕타임스, 뭐 AP통신을 활용하긴 했습니다만 네. 다른 언론에서도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이게 걱정인데 정말. 예. 네네. 그 오늘 오전 7시 이 두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 어제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경기도 연천군 양돈 농가에서 이 정밀 검사 결과가 조금 전에 나온 건데요. 어제 이 시각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파주 농가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사례입니다. 아유, 그러게요. 예. 아무튼 지금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워낙 그 치명적인 데다 폐사율 100%죠. 치명적인 데다가 확산 속도도 빨라서 예. 방역 당국에서도 그야말로 이제 초비상이 이제 걸린 상황인데요. 네. 정부의 주요 방역 대책을 소개해 드리면 어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시각을 기준으로 48시간 동안 이 전국의 모든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오늘 오전 7시에 두 번째 확진 농가가 나왔으니까 연장이 될지 여부는 그러게요. 정부 발표를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요. 네. 그리고 또 뭐 좀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한데 확진 판정이 나온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에 대해서는 살처분 명령도 내려지고 있고요. 어제 이제 바로 살처분 조치가 이제 그 시행에 들어갔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초동 대처가 정말 중요하다. 네네.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주 긴급으로 해서 축산 전문가도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전염 매개체가 보니까 멧돼지도 있지만 모기 같은 흡혈곤충도 있다고 해버리니까 네네. 초기 대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근데 연천에서 또 이제 확진 사례가 두 번째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약간 걱정인데 여기서 빨리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어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제 앞으로 일주일 초기 네.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그 지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좀 그 힘이 들더라도 좀 정말로 그러니까 모든 그 가용 자원을 투입을 해서 초동에 차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치료약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백신도 없답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10월 16일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 됐다. 입니다. 네, 네.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는 계기로도 작용을 했죠. 부마 민주항쟁이 처음 일어난 10월 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네. 부마 민주항쟁이 1979년일이니까 올해로 딱 40주년을 맞는데요. 아, 그렇게 되네요. 예, 딱 40주년입니다. 자, 앞으로는 매년 10월 16일 이제는 이제 민간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기념식이라든지 뭐 항쟁을 기리는 여러 행사를 열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에 또 의의를 또 되짚기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좀 새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아직까지 국가기념일이 아니었나? 저 오히려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니었어요? 좀 뜻밖이죠. 네. 사실 이제 4.19 혁명이라든지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 네. 이런 민주운동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도 4대 이제 민주항쟁으로 꼽히는데 네. 다른 민주항쟁, 민주운동과 달리 유일하게 이제 국가기념일 지정에서 빠져 있었던 거죠. 네.
이제 그건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작년까지는 사실 이게 부마잖아요. 부산과 마산. 예. 그렇죠. 예. 마산은 물론 지금은 창원입니다만 네. 각각 이제 두 곳에서 부마 민주항쟁이 주요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처음 이제 부마 민주항쟁이 부산에서 시작됐거든요. 네. 10월 16일을 기념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마산 그러니까 창원에서는 창원으로 넘어와서 마산으로 넘어와서 이 부마 민주항쟁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10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사실 의견이 조금 맞지 않았어요. 예, 이런 좀 논란과 갈등이 좀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창원에서 이 대승적으로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0월 16일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마 항쟁이 결국은 11.6 사태, 그러니까 박정희 시해 사건까지 연결이 되는 바로 직결되죠. 네, 뭐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를 하고요.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최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